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해석기하 두 번째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과 함수식을 구하고 직선이 가지는 연속인 성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속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한번 다뤄보았죠. 오늘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포함하여서 두 직선이 이루는 위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직선의 방정식을 복습하겠습니다. 직선은 정의에 따라서 그림처럼 운동성을 가지는 평면 위에 한 점이 운동성을 가지는 것이죠. 오직 한 방향으로만 운동하여야 합니다. 이 직선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점을 원점으로 하는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좌표계는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직선 위에 점 P0의 좌표는 x0, y0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운동 방향은 x축을 기준으로 한 기울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었죠. 얼마나 기울었는가 하는 정도를 가지고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울기를 문자수 m으로 두면 m은 정의에 따라서 x분의 y 값이 되는데 이 식이 직선의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은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같으니까요. 직선의 운동 방향은 오직 하나뿐이므로 이 기울기는 직선 위의 모든 점에서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 식을 x와 y 사이의 함수 관계식으로 바꾸면 y는 fx, 즉 함수식이죠. fx는 mx가 됩니다. 이 함수식은 x와 y 사이의 실수 변수에 대응하는 실수 함수가 됩니다. 보통 실변수, 실함수라 그러죠. 그리고 직선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모든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y-b는 mx-a가 됩니다. 평행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을 계산하면 y 꼴 mx 플러스 b 마이너스 ma가 됩니다. 여기서 b 마이너스 ma는 상수이므로 하나의 문자수 n으로 치환하면 y 꼴 mx 플러스 n이 되는데 이 식이 1차 함수 직선 방정식의 표준형이 됩니다. 이 식을 이항하여 일반형으로 바꾸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쓸 수 있습니다. y 변수의 항에도 개수 b를 부여하여 일반화 시켰습니다. 개수 abc는 모두 존재하여야 하므로 0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abc를 곱한 것이 0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여기서 부호 마이너스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ab나 bc의 개수에 부호를 포함시키면 전부 플러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에 함수부터 배우므로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라고 배우는데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여기서 왜 직선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그래프에서 각 축의 절편을 찾아보면 표준형에서는 y 절편은 x에 0을 대입했을 때의 y 값이므로 n이고 일반형에서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x 절편은 y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 값이므로 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표준형은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고 일반형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y 절편은 직선과 y축과의 교점이고
x값이 0이니까요.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y값이 0입니다. 이 절편은 외우는 것이 아니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도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르는 개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식은 표준형은 y = mx 플러스 n과 y = m-x 플러스 n-로 두고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or 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두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두 직선이 똑같다는 것이죠.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동시에 절편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표준형에서는 m = m-가 되고 동시에 n = n-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형에서는 a = a-이고 b = b-이고 c = c-로 개수가 모두 같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입니다.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다르면 됩니다. 평행하다는 것은 방향이 똑같다는 것이죠.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표준형은 m = m-이면서 n = n-가 안 되면 되겠습니다. 일반형은 -b분의 a = -b-분의 a- 그러면서 -b분의 c와 -b-분의 c-는 같이 않아야 되겠습니다. 음의 부호를 소거하면 b분의 a는 b-분의 a 그리고 b분의 c는 b-분의 c-가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식들도 외우는 것이 아니죠. a, b, c가 헷갈리기도 하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서 유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평행이 아닌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절편은 같아도 됩니다. 절편이 같으면 절편이 만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표준형은 m = m-가 되고 m = m-가 아니고 즉 기울기가 다른 것이죠. m = m-가 아니면 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형은 -b분의 a가 -b-분의 a가 아니면 되는데 음의 부호를 제거하면 b분의 a는 b-분의 a가 아니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이지만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경우이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교각이 직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면 됩니다. 증명은 뒤에서 하므로 결론을 식으로 표현하면 표준형에서는 m 곱하기 m-, 즉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죠. m 곱하기 m-가 -1이 되는 거고 일반형은 기울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가 -1이 되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이 식을 이항하면 a-는 -b-가 되고 이항을 하면 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이 식들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유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것은 결과를 외워두면 계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직교하는 경우를 증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번 인식하고 가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명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연령 명제에서 일치하면 개수 사이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직교하면 두 기울기의 곱은 -1이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은 유일하고 명제를 증명하게 되면 증명하였으므로 동일법에 따라서 그 영명제도 성립합니다. 달리 말하면 개수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면 두 직선은 그에 대응하는 위치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직교하는 경우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직교한다는 영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법의 구조인데 여기서 증명하지 않고 동일법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할 명제를 문자로 표현하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입니다. 가정은 무엇이죠?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이고 결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가정에 의한 현상이죠. 명제의 가정이 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대수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해석기하의 원리에 따라서 직교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좌표계는 편의상 교점이 원점이 되게 설정하겠습니다. 좌표계를 다르게 설정하여도 좌표계의 성질에 따라서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증명 과정이 조금 복잡할 뿐이겠죠.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직선의 식을 y = mx, 다른 직선의 식은 y = m-x로 두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므로 상수항 n은 0입니다. 그러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물론 일반형으로 두어도 됩니다. 이제 직교 상태에서 두 직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면 되는데 직교 도형의 대표적인 성질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여 관계를 찾아보겠습니다. 관계를 구하는데 관계를 엮을 수 있는 뭔가 도형의 성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도형의 성질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y축의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그립니다. 각각의 직선과 교점을 A와 B, 직선의 교점을 O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1, y2로 두겠습니다.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선분 AO의 제곱 플러스 선분 BO의 제곱은 빗변인 선분 AB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에 따라서 x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0은 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y1의 제곱 y1-y2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y1의 제곱 마이너스 2y1 y2 플러스 y2의 제곱이 됩니다. y1 제곱과 y2 제곱을 소거하고 식을 정리하면 2x1의 제곱은 마이너스 2y1 y2가 됩니다. 이를 약분하고 x1 제곱을 이항하면 실수의 제곱은 0이 아니죠. 0이 아닌 실수의 제곱은 0이 아닙니다. 그리고 x1의 제곱은 0이 아니므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1 분의 y1 곱하기 x1 분의 y2가 되고 x1 제곱을 각각 x1으로 나누었죠. 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x1, y1은 y = mx 선분의 기울기 m이고 그림에서 잘 나타나죠. x1, y2는 y = m-x의 기울기 m-이므로 m 곱하기 m-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 식이 두 직선이 직교하는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개수 사이의 관계식이 됩니다. P이면 Q이다. 즉 두 직선이 직교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결과를 얻었지요. 그러므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명제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직교한다는 명제도 성립합니다. 영명제의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명제를 증명할 때는 본래 증명하는 원제는 영명제의 증명은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명하는 명제가 두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직교한다는 것이고, 이 직교한다는 이 명제의 영명제는 두 직선이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동일법에 의해서 정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동일법은 반드시 근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두 직선의 위치관계, 특히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의 조건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수직 조건은 유도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외워두는 것이 좋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조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도하면 됩니다.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익혀두어야 하겠죠. 다음 시간엔 직선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가 해석기하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